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여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으나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기대 여명과 출생률 등 인구 변화도 연금액 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금액 인상분이 물가 상승분보다 낮아질 수는 있으나 기금 소진 시기는 더 연장됩니다. 지난 1988년에 국민연금이 도입됐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세계가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봐야 하는 그런 시점인데요. 이길 보건복지부 차관과 함께하는 연금개혁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복지부 이길입니다. 네, 차관님. 지난 한 주 동안 보건복지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예,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맡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의 보험료가 내년에 동결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우리 적립금도 있고 또 상황이 괜찮기 때문에 되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년도 같은 경우가 우리 건강보험료도 동결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관계 있는 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는 동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민 생활에 좀 더 안정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판넬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참 기쁜 소식입니다. 예. 그 내년도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 금년도에 출생하고 혼인 건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예. 보시면 보시겠어요. 출생아 수인데요. 이게 까만색은 좀 떨어진 거고 빨간색 올라간 건데 네. 지난해에 7월 달하고 똑같은 숫자보다 어떻게 올라갔냐는 겁니다. 예. 근데 보니까 7월 달부터는 1,516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도 지난해 8월보다 1,12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좋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보니까 지금 좀 떨어진 것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 500명 정도가 좀 덜 태어났는데 네. 예, 좋은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밑에 혼인 건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보면은 2월달, 3월달은 좀 늦게 결혼했지만 4, 5, 6, 7 해가지고 8월달까지 해가지고 많이 결혼한 겁니다. 지난해보다도 15,000건 정도가 결혼을 다 한 겁니다. 네, 이게 전년 같은 기간보다 이만큼 늘었다. 전년 같은 8월달에는 8월 똑같이 비교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 이걸 보면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나라는 결혼을 해야만이 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OECD 평균 같은 경우는 42%가 비혼 출산, 결혼 안 하고도 출산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비혼 출산율이 5%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62%가 사실은 결혼 안 하고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뭐 결혼 안 하고도 이렇게 태어나는 비율을 높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결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금년보다 많이 태어날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그 1년 반쯤 돼서 태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성들의 평균 그 혼인 연령이 31.4세입니다. 근데 초산이 33세거든요. 네.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태어날 것 같고 그 지난해 같은 경우가 가장 낮은 0.72명 했었거든요. 출산율이요. 근데 금년도는 원래는 0.68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도 이런 효과를 통해서 0.76명, 77명 정도 되지 않겠나 해서 이게 반전은 된 것 같다. 뭐 그런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출산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이걸 반등하고 올라가면 또 굉장히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런 출산율들 사실 국민연금과 다 밀접하게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국민연금이지만 오늘 말씀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이제 젊은 세대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본인들이 내고 나중에 받을 거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많이 만나보셨죠? 간담회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 어떤 이야기들 하나요? 제가 30번 이상을 좀 만나봤거든요. 지난번에는 사실 서울여상에 가서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근데 서울여상이 참 옛날에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서 이렇게 한 그런 학교였었거든요. 갔더니 12명을 같이 이제 만났는데 거의 대부분들이 다 취업을 한 학생들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데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느냐 뭐 그런 걱정이 제일 많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앞으로도 지금 제가 그 친구들이 18세입니다. 만 네. 18세. 가면은 3, 40년씩 일하게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보험료를 내겠다. 근데 좀 더 천천히 인상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 또 세 번째는 지금 저희가 놀라더라고요. 지금 보이시다시피 네. 기금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지금 1147조가 있거든요. 수익률이 지금 4.5%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더 좀 올려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또 마지막에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 청년들, 우린 청년들 아닙니까? 우리 그 청년들인데 기금 소진 시기가 2056년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걸 좀 더 좀 올려주십시오. 우리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반영시켜 주십시오. 그런 네. 얘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저희가 지금 9%를 내고 보험료를 40%를 받고 있잖아요. 예를 예. 들면은 내 100만 원 수익이 있다고 그러면 9만 원을 내고 40만 원을 받게 돼 있는 거죠. 물론 40년간 가입을 해드린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지금 9% 내고 40%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40%를 받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19.7%를 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보험료도 인상할 필요가 있겠군요. 이렇게 청년들이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도 같이 봤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반영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키워드를 보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자세히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할 텐데 먼저 보험료율입니다. 이 보험료율이 지금 이제 9%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보험료율이 다른 나라, 특히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그 반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9%를 내고 40%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18.2%입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도 18.3%를 내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 한 2년 전에 일본을 가보니까 예. 어떻게 되냐면 일본은 그 2004년도에 개혁을 했어요. 그 전에는 13.934%를 가지고 있었는데 2017년에 보시다시피 18.3%를 이 보험료를 인상을 했는데 해마다 0.354%를 인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년 후에도 기금이 한 해 정도의 보험료를 줄 수 있는, 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남아있는 것이 되겠고요. 예. 이 독일 같은 경우도 18.6%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8.2%가 되어 있고요. 이 스웨덴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보통 그 연금에 대해서 먼저 제도를 도입하고 된 나라인데요. 거기도 18.5%가 되어 있고요. 이 프랑스가 있잖아요.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도 상당히 좀 높습니다. 27.8%를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받는 금액도 62%를 받고 돼 있는데 지난번에 그 프랑스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뭐 소요도 있었고 뭐 많이 파업도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왜 하고 있었던 거 아니? 프랑스 국민들은 27.8%를 내고 보시다시피 62%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62세에서 퇴직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3개월씩 늦어져 가지고 64세까지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보험료도 충분히 내고 62세부터는 내가 이제 좀 퇴직하고 나가지고 니세벤도 가고 딴 데 가서 좀 놀고 싶은데 왜 60세가 늘리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데모가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다가 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우리나라는 낮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이거 같은 경우도 처음에 우리가 88년에 도입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3%밖에 안 냈습니다. 처음에. 3%를 내고 94년 6%, 98년 9%를 내가지고 9%가 된 건데 지금까지 26년간 똑같이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좀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가 내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네. 프랑스도 보험료율이 20% 이상이고 받는 거는 뭐 60% 된다. 그렇습니다. 하는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데 예. OECD 국가들의 평균이 지금 일단 대한민국보다 2배 정도 그렇습니다. 이상 높다라는 18.2%입니다. 예, 예. 굉장히 한국이 좀 낮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예. 이번 개혁안에 이 보험료율과 또 소득 대체율 이 부분이 함께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예. 제가 판넬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험료율은 인상이 됩니다. 지금 9%인데 13%로 인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원래 소득대체율을 40%를 내려고 그러면 이걸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19.7%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만 13%, 4% 올리다 하더라도 사실은 한 6.7%가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대체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말씀드린 것처럼 88년도에는 70%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60세가 되게 되면 자기 100만 원 받게 된다 그러면 70만 원을 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차 여기 떨어지게 돼가지고 99년도 이렇게 해서 한 번 했었고 2007년도 8년도 돼가지고 60% 돼가지고 계속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년 해마다 0.5%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금년 같은 경우가 42%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씩 0.5좀 떨어져가지고 내년 연도가 41.5, 그 다음에가 41, 40.5 해가지고 28년도에는 40% 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보험료는 이렇게 올린다고 했는데 이걸 떨어뜨리는 건 맞지 않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대로 42%로 이렇게 계획을 그냥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험료율이 13%로 높아지는데 일단 뭐 OECD 평균에 비하면 여전히 이제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13%에 대해서 어떤 뭐 지속 가능성 이게 결국은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13% 가지고 될까라는 또 그런 의문을 또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수리적으로 보게 되면 19.7%를 내야 되거든요. 네. 40%를 받으려고 그러면 내는 돈은 19.7% 내야만이 서로 간에 똔똔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요. 13%를 올리게 되면 사실 4%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얼마죠? 6.7%가 네네. 사실 비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국민 여러분들께 부담하는 건 맞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방안 중에 하나가 지금 있는 기금 수익률을 지금 4.5%로 되고 있는데 이걸 5.5%로 1년 올리겠다는 거죠. 근데 1%를 올리게 되면 이건 보험료를 2%로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진 시기가 5년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이 선진국 여러 가지 말하다 보면 그분들이 되게 부러워합니다. 왜 부러워하는 거 아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147조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딴 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 기금이 소진된 시기에 이걸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년간 있는 이런 기금을 잘 굴려라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하나가 이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자동 조정 장치라는 걸 이번에 그 안에 넣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느 정도 재정 상태를 이렇게 잘 유지를 해놨지만 나중에 이 뭐랄까요? 그 가입자가 준다거나 그럼 저출생이죠. 저출생이 되게 되면 보험료 낼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예. 또 하나는 옛날에 88년도에 도입할 때만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70세였습니다. 지금 84세거든요. 14년이 늘어난 거예요. 딸리 말씀드리게 되면 보험연금 받을 기간이 14년 더 받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게 되면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장치 그거를 해가지고 저희가 개발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더 재정이 지속가능한 방안을 같이 마련을 하였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이 6.7% 되는 그 퍼센트 포인트 되는 그 부분을 결국은 그 국민연금의 수익률로 이제 한번 메워 보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수익률을 높이는 게 또 그때 국제 정세라든가 그 금융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변동성이 또 워낙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 분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예,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4.5%를 했지만 1% 올리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판넬을 준비했는데요. 예. 자, 우리 4.5에서 1%를 올리려고 그러면 또 알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크게 자산 배분 체계를 좀 개편하려고 합니다. 예. 두 번째는 인프라를 확대하는 방안이 되겠는데요. 이 자산 배분 체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 포트폴리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예를 들면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대체 투자라든지 국내 주식, 해외 주식을 나눠져 있잖아요. 네. 이거를 잘 이렇게 배분하려고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험 수준 자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성이고 두 번째는 안정성이거든요. 이거를 감안해가지고 금년 지난해 같은 경우는 55% 정도 있는데 이거를 한 65%로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위험적인 요소를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럼 수익이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산 군별로 칸막이를 해서기 때문에 이 대체 투자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외국에 있는 여러 가지 빌딩을 산다라든지 또 그런 투자라는 거, 사모펀드라는 그런 것도 되겠거든요. 저희가 옛날 미국 같은 경우 밴더빌트 빌딩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옛날 베를린에 있는 소니 센터가 있었어요. 그것도 가지고 있어. 그것도 저희가 사가지고 1조 이상을 벌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할 거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정말로 우수한 운용 인력을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운용 인력이 우수해 많이 돈을 많이 벌게 되겠거든요. 그렇기 따라 또 하나는 저희 뉴욕, 런던, 싱가포르에 있는데 이번에 9월 5일 날 샌프란시스코도 저희가 지사를 개설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해외에 있는 자산을 사고 빌딩을 살려고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로 정보에 밝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말씀드리고요. 현지의 자산군도 적극 발굴할 계획을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 NPS 한국경무연금이죠. 지금 이것이 저기 보면은 뭐랄까 6.1% 정도의 이거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있지만 3.6%, 또 노르웨이 같은 경우 5.6% 되고 있거든요. 물론 캐나다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가 사실 이거를 많이 이걸 좀 더 해서 할 그릇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많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정보가 필요합니다. 옛날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옛날에 그 존 F 케네디 아버지가 조셉 케네디거든요. 뉴욕에서 이렇게 그분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자기가 구두를 닦는데 슈샤인보이가 구두 닦으시는 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어디 투자를 했다. 네. 어디를 내가 이것을 하는데 어떤 것을 좀 알려달라 얘기를 하는 거 듣고 나가지고 이분이 지금 주식이 완전히 너무나 이게 주식이 부풀어져 있구나, 거품세에 있구나. 그걸 알고 돼가지고 이분이 그 다음날 모든 그 주식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지금 1929년 블랙 먼데이가 온 겁니다. 정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은 그때 다 주식을 팔고 그때 떨어졌을 때 주식을 사가지고 큰 부자 됐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그것처럼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도 샌프란시스코에 이런 것도 그런 개념에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기금 수익률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 조정 장치,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요즘 많은 이슈를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많은 부분들이 이제 자동 조정 장치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는데 한편에서는 이걸 이거 삭감 조정 장치 아니냐?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자동 조정 장치는 사실은 재정이 안정이 된다 하더라도 상황 변화에 따라서 연금 줄은 액수를 조정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근데 첫 번째 시행은 스웨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저출생이 이제 심화가 된 거예요. 그걸 딸리 말씀드리면 정말로 나중에 보험료 낼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쉽게 말해 이렇습니다. 그 해에 줄 돈보다도 받아들이는 보험료가 적게 들어올 때는 그 줄 돈을 깎습니다. 그래도 스웨덴이라든지 또 독일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이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100만 원을 준다 하더라도 내년 되게 되면 이게 너무나도 줄어들게 되면 99만 원 줄 수 있는 제도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걸 도입한 제도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그것을 마크로 슬라이드, 거시경 슬라이드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좀 달리 도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도입했냐면 좋다. 3년간의 가입자 평균 감소율을 주고, 이 감소율하고 또 하나는 이 기대 여명, 이게 평균 수명이 연장되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이것을 줄돈에서 깎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100만 원을 주게 돼 있는데 앞으로 물가가 더 올라가가지고 103만 원 주게 돼 있는데 두 개를 합하니까 1%가 떨어지게 돼 있다. 그럼 102만 원을 주는 그런 개념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자동 조정이라는 그 개념 자체는 사실은 자동 조정이잖아요. 때로는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렇게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연금액을 덜 주는 거가 돼 있지만, 딸리 말하면 출생률이 더 많이 늘어났다. 또 한편 기대명이 또 더 줄어들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이 줄 수도 있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왜 이게 못 주고 있냐 하니까 이 기울기가 계속 밑으로 이렇게 저출생이 심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38개국에서 24개 국가가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것을 전년도 주는 금액보다는 더 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금년에, 내년 같은 경우가 금년보다는 더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걸 도입해서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가 3.6%가 지난해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가 100만 원이면 금년도는 103만 6천 원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면, 혹시라도 이것이 우리가 3년간 평균 수명 증가율이
이것이 감소율이 0.3%가 된다. 또 한편으로는 기대 여명이 0.3% 늘어난다. 그럼 두 개를 합하면 0.6%가 되잖아요. 네. 그럼 3.6%에서 6%는 0.6을 떼어내고 3%만 올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103만 6천 원 정도가 103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게 되겠고요. 달리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하더라도 절대액에서는 우리는 감소하지는 않는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한 그 설명을 말씀을 이제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판넬을 약간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효과인데 간단하게 어떤 효과가 말씀드릴까요? 있는지 좀 보여주시죠. 예. 현행 같은 경우가 보면 9에서 40이잖아요. 네. 2056년도에 기금이 소진이 됩니다. 아, 예. 예. 현재죠. 현재입니다. 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네. 거죠. 그런데 개혁안 이거 13%, 40%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2072년까지 16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차이가 16년이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자동조정을 도입을 했다 하게 되면 이것이 예를 들면 수식자 시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식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죠. 여기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마이너스 되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아, 네. 그러면 2077년 그건 적자가 아니고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도 좀 더 많아진다. 네. 이게 2036년 되거든요. 그럼 이것이 2088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이 이렇게 돼 있지만 하나, 둘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죠. 개혁안이 돼 있고 최장적으로는 2088년까지 늘어날 계획이 돼 있고요. 지금 금방 우리 총리님께서 우리 시장에서 말씀 주셨잖아요. 예. 정말 4대 개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연금 개혁도 미래를 위해서 청년에서 꼭 해야겠다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연금 개혁은 금년이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금년에 꼭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국회도 여러 가지 지금 국회 국민연금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국회를 통해서라도 꼭 해서 저희가 금년 내에 연금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거듭드리겠습니다. 네. 자, 청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또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또 자동 조정 장치까지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에 또 다른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기일제 1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